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은 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실명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개월 동안 주마간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팔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재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재료들을 살피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팔자를 재료로 섞어서 이제 하나의 완성품, 다시 말하면 우리 팔자를 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료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25세 된 여성분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내년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가 질문입니다. 예. 이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의 그 답을 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팔자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 칠판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을해년에 기묘월에 갑자 1에 임신 시에 태어난 올해 25세 된 여성의 팔자입니다.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있다면 이 5천만의 대표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우리 팔자에 8글자가 있는데 이 8글자 중에서도 대표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일간이라고도 하고 또 아신이라고도 하죠. 내 몸이다. 일간이다. 이렇게 일간을 또 아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나를 주체가 어떤 겁니까? 요 일에 있는 거죠. 월, 일 시중에서 일에 있는 간목이 그 자리에 일간의 글자가 아신이다. 나를 대표하는 글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인구의 대표가 대통령이듯이 이 8글자의 한 여자의 명의 대표가 되는 글자는 갑이다. 그 갑목하게 되면 여러분들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갑목을 뭐로 배웠습니까? 뭐 큰 나무다, 뭐 작은 나무다 이렇게 배우셨죠? 예, 사실은 갑목은 나무가 아닙니다. 어디다가 표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우리 팔자 8글자라는 게 뭡니까? 좀 더 기의 흐름인데 기입니다. 기라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니까 그 기와 가장 흡사한 유효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나무더라. 그래서 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거지 간목 자체가 나무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목에다 비유한 이 간목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짐승으로 뭐가 생각난다고요? 네, 간목하게 되면 짐승으로는 여우다. 여우는 또 왜 여우를 갖다 붙였을까? 여우가 가지고 있는 동물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다는 건 뭐냐?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배정한 거죠. 여기서 여우다. 여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여우는 독립심이 아주 강한 짐승이죠. 예.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소위 말하면 자수성가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우의 그 동물을 우리가 비유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일간이 나를 대표하는 글자인데 이 일간을 그럼 에워싸고 있는 7글자는 뭐냐? 내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주변의 환경이란 뭐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 형제, 친척, 내 주변의 모든 친구라든지 뭐 동료라든지 이거 전부 다 내 주변의 환경입니다. 근데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잘 받들어주고 나를 잘 도와주는 글자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한 세상 살아야 좀 쉽고, 나를 그저 헐뜯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글자들로 꽉 차 있다면 한 세상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생겼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오행이라는 게 등장되죠. 목화토금수 이러죠. 그러면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비유해갖고 보면 내 간목이 나무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목화토금수. 요거 목이 뭡니까? 나를 표시하는 거죠. 요 화는 뭐죠? 이거는 우리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면 육신이 나오죠. 육신으로는 비식, 죄관, 인 이러지만 우리가 십성으로 어떻게 생각? 이거는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편재와 정재, 편관과 정관, 편인과 정인 이렇게 나누게 되죠. 다시 말하면 육신하는 것은 비식, 재관, 인을 얘기하고 이것을 음양으로 분리한 것이 십성이다. 그럼 왜 이게 5개밖에 안 되는데 왜 육신이라고 하느냐?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비식, 재관, 인에다가 아까 체라고 하는 아신이라고 했죠. 이렇게 내 몸을 집어넣으니까 6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비식, 재관, 인을 이 목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과 을목으로 나누죠.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을목이 여기 있습니다만 아무튼 나무를 음양으로 나누면 간목과 을목으로, 화를 음과 양은 병화와 정화로, 토는 무토와 기토로, 금은 경금과 신금으로, 수는 임수와 개수로 이렇게 분리하는 걸 우리는 십신이다 또는 십성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7글자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팔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가는 것이 이거라 그랬죠. 일간이다. 그럼 일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7글자 중 8글자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이 세냐? 힘이 세게를 본다 그랬죠. 내 팔자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힘이 제일 센 것이 끌고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힘센 글자가 어떤 것이냐를 볼 적에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가 월지를 본다 그랬죠. 월지가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지를 갖고 우리가 힘을 세게 볼 때 뭐라 그랬죠? 격국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팔자의 일간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내 팔자에서 어떤 게 힘이 제일 센가를 보기 위해서 월지를 본다 그랬습니다. 월지가 우리가 격국이고 용신이라고 했죠. 격국이 용신이다 하는 얘기는 내 팔자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일 힘이 센 글자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월지가 어떤 것입니까? 묘가 있죠. 묘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간목도 을목도 다 들어있는 묘가, 다시 말하면 여기 목인데 목이라는 글자는 내가 목이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주팔자 공부를 할 적에는 비견과 겁재는 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격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죠.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록겁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격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월지 힘이 가장 세다고 했는데 월지 힘이 가장 센 그 글자가 목의 글자야. 그럼 내가 목이야. 그러니까 록이라는 건 나와 같은 성이죠. 비견과 겁재를 얘기해서 록겁적이다. 그럼 이 여자의 명에 이 월지가 가장 힘이 세다면 내가 목인데 이것도 목이야. 그럼 내 주장이 아주 강력한 그런 여자다.
내 팔자에서 가장 나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명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전에 그 처음에 공부할 적에 이 격국을 찾는 이유를 얘기했죠. 격국을 찾는 이유가 뭐 있죠? 네, 격국을 찾는 건 주체성이라고 했죠. 네, 주체성. 그 다음에 희귀신을 가리는 잣대라고 했죠. 네, 희신과 귀신. 우리가 보통 보면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신수라는 거 보죠. 네, 희신이 오는 운이냐, 귀신이 오는 운이냐. 우리가 격국을 따진 이유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희귀신을 가리는 잣대기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목인데 월지가 목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주 신강하다,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강신약이 그 전에 배웠던 것도 다시 또 등장되죠. 신강하다는 건 뭘로 한다고요? 신강하다는 얘기는 드러나 있는 천간 네 글자가 이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뿌리가 없느냐, 무근하냐. 뿌리가 있고 그러면 신강하다고 하고, 만약에 제가 뿌리가 있다면 제강하다 그러고, 내가 뿌리가 강하면 신강하다 그러고, 인성이 뿌리를 내렸으면 인이 강하다고. 아무튼 강하다, 약하다는 이 네 글자가, 천간의 네 글자가 뿌리를 지지에다 내리고 있으면 신강하고, 내가 뿌리를 내렸으면 신강하고, 만약에 제가 뿌리를 내렸으면 통굴하고 제가 강하다 그러고, 이렇게 내 팔자의 네 글자가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강하다, 뿌리가 없으면 약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강하다, 그 다음에 약하다를 떠나서 내 팔자에 월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격국이니까 왕자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월지가 목에, 나이가 목인데 월지도 목입니다. 이 목에다가 한 숟갈 더 떠서 이 돼지띠니까 옆에 플러스가 되겠죠. 해묘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합작을 해서 목국까지 짜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묘 하나만 해도 목인데 여기서 해까지 도와줘가지고 국을 짭니다. 목국을 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신강하고 또 신왕한 명이 되겠죠. 이렇게 신강하다, 신왕하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월주에서 격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그러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내 팔자에 어떤 것이 가장 힘이 센 것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내 팔자에서 이렇게 힘이 제일 센 게 비견이다, 비견이다, 겁재가 아주 제일 힘이 세다. 그러니까 내 주관에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힘이 세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희귀신을 가리는 잣대가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목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글자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이쪽에 화나 토나 금의 글자가 오게 되는 것이 희신이겠죠. 이쪽에 수나 목이 오는 글자는 내가 힘이 셀 때 더 힘세게 하는 거니까 이럴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적에 글자가 온다면 기신이 되겠죠. 이쪽에 오는 글자는 기신이 되고, 이쪽으로 오는 글자는 식주간 쪽에 오는 것은 희신이 되겠죠. 네. 자, 올해 같은 것은 이 사람에게 잠깐 볼까요? 이 여자에게 올해 기라는 글자가 왔습니다. 기의 글자는 십재관 중에서 어디입니까? 재 글자죠. 재 글자가 왔으니까 희신입니까? 기신입니까? 예, 이쪽에 힘이 센데 이쪽에 글자가 오니까 올해는 희신의 글자가 왔다 이렇게 있죠. 사실 이제 그 희신과 기신은 큰 의미가 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아무튼 처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가 팔자를 보는 순간에 뭘 본다 그랬습니까? 그 전에 공망을 따진다고 또 배웠죠? 네, 공망 다 집어넣어보죠. 공망은 여기서 일주 공망,
연주공망, 뭐 4대 공망 뭐 그런 데겠는데 연주공망, 4대 공망 이런 것은 다 이제 고법이니까 우리 지금 신법 갖고 공부하는 거니까 일주공망으로 하죠. 자, 일주공망 갖고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일주공망은 어떻게 잡는다고요? 자, 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뭐가 출발합니까? 자, 여기서도 갑, 여기서도 자, 여기서 갑을 병적 무기 경신 임계. 그다음에 나머지가 갑을 떨어지는 자리죠. 요 갑을 떨어지는 취지 자리가 순중공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 자에서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술과 해의 자리가 뭡니까? 공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공망은 지금 뭡니까? 술과 해가 순중 공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순중 공망이 술인데 요 중에서 지금 해가 있죠? 술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술과 해가 있는데 해가 지금 공망에 속하는 글자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공망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망에 큰 의미가 나타날 적에는 이제 공망의 왕기가 나타나는 이럴 적에는 이제 그 적용을 하겠습니다만 이럴 적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의 공망이라는 것도 이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질문한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내년에 올해는 다 갔죠. 올해 기해년이 다 갔는데 내년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질문입니다. 자, 그럼 결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결혼을 하려면 여자에게는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다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년이 무슨 년입니까? 내년이 경자년입니다. 올해 기해년이고요. 내년에 경자년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남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네, 관종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관의 글자가 일단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죠. 결혼한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팔자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뭔가 움직인다는 거죠. 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팔자의 이 팔자의 종물을 바깥에서는 이걸 동물이죠. 동해서 내 팔자를 동하게 만들어서 움직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어떤 문제든지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내 팔자가 동했기 때문에 사건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결혼도 하나의 사건이겠죠? 자, 그러면 팔자 이 자체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이 내 팔자가 지금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대운에 21대운이 들어왔는데 대운하고 지금 내 팔자에 갑자하고 이렇게 보면 충이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충이라는 건 부딪힌다 그랬죠. 네. 이렇게 지금 동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충하는 상태에서 동하지는 않고 동할 기미만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동력이 다시 가미됩니다. 이럴 적에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쥐는 두 마리인데 물과 불이 싸만한 형태죠. 이렇게 물이 둘, 쥐가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네, 우리가 물이 큰 물이 둘이고 불이 있으면 불이 치게 생겼죠. 불이 꺼지겠죠. 여기서 꺼진다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글자로 쓰면 바란다 그러죠. 바란다는 건 뽑힌다는 것이죠. 우리 뽑힌다는 글자를 우리가 지장간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형과 충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간,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던 장간들이 튀어나온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있던 것이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다. 충한다는 얘기는 이 기물, 이렇게 지지를 기물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기물. 기물이라는 건 뭡니까?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죠? 예, 지지에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게 지장간입니다.
지장간에 게 뭐냐? 총간의 글자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튀어 올라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장간 속에 이 오라는 글자 속에 지장간은 뭐가 있었죠? 네, 병기점이 있습니다. 이 병기점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튀어 올라온 이 청간의 글자가 내 팔자에 드러나 있는 청간과 합하느냐 합하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튀어나온 글자가 보겠습니다. 합하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병은 뭐하고 합합니까? 신하고 합하죠. 근데 이 팔자에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는 뭐하고 합합니까? 기는 여기서 갑하고 합하는데 일간을 제외해 놓고는 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은 뭐하고 합합니까? 임하고 합하죠. 자, 임하고 이렇게 합합니다. 임하고 합하게 되면 내 팔자에 임이 있나요? 없나요? 임이 두 개가 있네요. 대운에도 임이 들어와 있고 시에도 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 어떤 거하고 합합니까? 시에 있는 거하고 합합니까? 대운 간과 합합니까? 대운의 간하고 합합니다. 이렇게 합해서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합거라고 했죠. 합해서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합해서 사라진다. 그럼 이 임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임은 여기서 나한테 인성이죠. 여기서 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식상의 글자죠. 예, 이 식신과 상관과 식상이 임과 만나서 합거되고 그런다. 이럴 적에 합거가 만나서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생산되는 게 있느냐 없냐는 정과 임이 만나면 뭘 만들 수 있다고요? 목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은 어디서 만듭니까? 목은 요 자리, 요 월지하고 대운지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운지가 목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했습니까? 대운지는 목을 정과 임이 만나서 목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 목이라고 하면 뭘 만나야 되겠습니까? 관성인가? 금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남자니까요. 처녀에게 남자가 와야지 내 동료 같은 같은 성씨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좌우충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여기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세력이 넓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력이 넓혀지는 거지 결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거는 지지를 받죠. 그러면 천간의 글자는 어떻습니까? 천간의 글자는 경금이 들어오고 있죠. 그럼 경금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관성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관성이 들어오는데 내 팔자에 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합합니다. 자, 을과 금이 합해가 을경이 합하는 거죠. 이걸 합반된다고 하죠. 이렇게 을과 경이 합반되게 되면 을과 경이 합반되게 되면 생산되는 게 있냐 없냐를 또 본다 그랬죠. 그럼 을과 경이 만나서 합해서 생산되려면 금의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금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월지 아니면 대운지입니다. 근데 월지는 목이고 대운지는 화입니다. 그러니까 금의 성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 경금은 지금 관성이죠. 관성이 내년에 들어오긴 하지만 내가 간목인데 을목입니다. 이건 뭐죠? 겁재죠. 다시 말하면 남자친구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 친구하고 만나서 사라져버리니까 나한테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경이 들어와갖고 을목을 만나서 합해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나 이 자리에 금의 글자, 신이나 유의 글자가 있다면 결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는 목과 화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하는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에서도 합반돼 가지고 기능이 정지가 되고
지지의 좌우충이 재충이 이루어지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합과 같을 뿐 금을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제 답변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남자친구가 생겨도 결혼의 대상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옛날의 결혼과 지금의 결혼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호적에 우리가 등재되는 걸 우리가 결혼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옛날의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었죠. 옛날의 결혼은 합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결혼식은 안 하고도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적에 올리지 않고도 사는 부부도 많습니다. 이걸 결혼했다고 할까요?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도 마찬가지로 요즘의 결혼은 세 가지가 움직여야 결혼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을 하려면 옛날에는 우리 노인네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어땠습니까? 냉수 떠놓고도 결혼식을 했다고 그랬죠. 요즘 냉수 떠놓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재물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재화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의 결혼은 세 가지가 요소가 움직여야 됩니다. 첫째,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돈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문서가 움직여야 되죠. 우리는 요즘 결혼식을 하다, 혼인신고한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문서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결혼식과 지금의 달라지는 것은 지금은 세계가 연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첫째, 결혼을 하려면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움직여야 된다. 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가. 그 다음에 뭐가? 문서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삼박자가 움직여야 결혼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명은 지금, 자, 첫째, 대상이 없죠. 대상은 들어오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가버리니까 결국 내 남편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문서는 지금 움직입니다. 문서가 뭐죠? 물입니다. 물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죠. 자, 재물이 움직이는데 재물이 움직일 수, 이렇게 되면 결혼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이런 겁니다. 내년에 경자년에 결혼은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는 생기는데 결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답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25세 여성의 결혼 가지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실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